안녕하세요. 유시민 변리사입니다. 2차 디자인 모호법 답안 작성 실전 강의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작성 실전 강의 오리엔테이션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처음 만나는 그 강의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거를 영상으로 하려니까 약간 좀 음, 어색합니다. 자, 어색한데 어쨌든 그 오시는 날 첫날부터 여러분들이 2시간 동안 답안지를 쓰고 그다음에 저랑 제 처음 만나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강평을 듣는 시간이 그날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OT를 하기가 좀 애매해요, 시간이. 그때 또 강평하느라 또 시간이 없으니까. 또 첫 번째 강의 때 중요한 게 엄청 많잖아요. 그죠? 첫 번째 우리 디자인의 정의랑 그런 거 스킬 디자인 뭐 이런 논점들에 대해서 아마 출제를 하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OT를 이렇게 인강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강을 잘 들어주시고 답안 작성 실전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제 강사 소개를 좀 드리면요. 모든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은 이렇게 되고 저는 이제 카이스트 지식자산대학원이라는 곳에서 경영학 석사를 하면서 좀 다양한 어떤 IP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공부를 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대학원을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다녔고 이 대학을 다닐 때 요 밑에 있는 이 논문에 대해서 작성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디자인 침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그런 법리를 가지고 디자인권을 가치 평가를 하는 방법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논문을 작성을 해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강의에서 만나게 되면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강의에서 만나게 됐을 때 약간 뭐 조금의 시간이 막 있다거나 했을 때 제가 좀 다양한 업계의 얘기들을 해드리기에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어 특허법인에서만 또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는 뭐 특허법인도 다녔고 또 요런 것도 했고 또 다양한 또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 변리사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재밌는 실무 이야기들 좀 해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을 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55회 변리사 시험을 합격을 했고요. 변리사 시험 합격해서 좀 바로 이제 일을 안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좀 일찍 합격한 편인데 그런 다음에 군대를 갔어요. 이제 군대를 변리 장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병사들 이제 금방 끝나는데 장교로 좀 오랜 시간을 있었고 공군 장교로 변리 장교라고 하면 이제 공군 내 거의 유일무이한 변리사로서 공군 안에 있는 어떤 IP 업무들은 다 처리하는 그런 부서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허법인 세림이라는 곳에서 전자팀 변리사로서 삼성전자의 업무를 대리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이제 MP라고 들어보셨죠? MP. 그래서 특허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침해를 걸고 다니는 침해 소송 걸고 또는 라이센싱을 통해서 특허를 수익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업계에 뭐 출원하고 등록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심판 소송 우리나라에서의 일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전 세계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에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MP 소속 변리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메가 변리사에서 강의를 하고 있죠. 이 정도로 제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 잠깐 말씀드릴게. 여기서 우리가 실전 GS 강의이기 때문에 디자인 보호법 어떤 이 선택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전반적인 이 2차 수험에 대해서 2차 디자인 보호법 수험에 있어서 공부 방법론을 좀 알고 싶으시면은 제가 방금 찍고 왔거든요. 기본 이론 OT 강의를 공개로 열어드렸으니까 그거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를 수강하시면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디자인 보호법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로드맵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거를 수강하고 오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실전 GS 이때 열립니다까지 언급하고 왔기 때문에 그거를 수강하고 요거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답안 작성 실전 강의에 대해서만 이 OT에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 목표, 그리고 강의 대상, 그리고 강의 구성, 그리고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강의 목표는 우리가 이제 패스를 하기 위한 우리의 목표 점수는 50점. 그죠? 안정적으로 50점이 아니라 50점 이상이죠. 50점 이상. 50점 이상을 획득하기 위한 논점 추출 능력을 향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이론 OT 강의를 만약에 듣고 다시 돌아오셔서 이걸 들으신다면 논점 추출 능력이 왜 중요한지 아시게 될 거예요. 왜 중요하냐 하면은 어떤 문제라는 거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쭉쭉쭉쭉 이렇게 써 있고 설문 1, 설문 2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사실관계 속에서 우리가 논점이라는 걸 추출을 해야 됩니다. 결국 그 논점은 우리가 다시 답안지에다가 빨간색이 답안지라고 하면 우리가 목차로 그 논점을 적거든요. 논점에 대한 내용을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한테 배점을 가져다 주는 애잖아요. 여기다가 올바른 녀석을 적어야만 그게 나한테 50점 이상을 획득하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논점 추출 능력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배점을 가져다 주는 제1 능력. 첫 번째 능력이 바로 사실관계를 베이스로 한 줄글 속에서 논점을 추출하는 능력입니다. 네. 이걸 GPT가 엄청 잘하더라고요. 네. 그건 잡설이고. 그래서 그 GPT가 하는 것처럼 이 수많은 글귀들 중에서 중요한 거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논점을 잘 추출했으면 이 논점에 대해서 얼마나 잘 논의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안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의가 바로 실전 GS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제 예상 논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이론에 대해서 집중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이론에 대해서. 왜냐면 요걸 잘 적고 결국 또 요걸 잘하기 위해서는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논점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어쨌든 판례나 심사 기준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판례와 심사 기준을 베이스로 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게 어떻게 문제화되나 알아보고 문제화되는 과정에서 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를 알아가시면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자 이거는 뭐 모든 GS가 그렇죠. 그래서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체력과 그 2시간 동안 답안지를 작성하는 그 환경에 대한 적응도를 향상시킴에 이번 실전 GS의 강의 목표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대상은 별이사 2차 선택 과목으로 디자인보호법 선택한 모든 수험생이 됩니다. 자, 동차분들이든 기득이든 한 번쯤은 거쳐가야 되는 관문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히 디자인보호법 실전 GS는 여러분들 7시에 저녁 먹자마자 막 허겁지겁 왜냐면은 그때 이제 GS가 보통 뭐 타학원이나 저희 메가별리사 학원이나 오후 GS가 한 6시에 끝나잖아요. 6시에 끝나면은 뭐 좀 쉬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7시에 와가지고 또 GS를 들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죠. 자,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자, 7시부터 9시까지 쓰고 9시부터 또 10시 반까지 막 강의 듣다 가야 돼요. 저도 수험생 때는 막 그냥 오늘 문제 쉬웠거나 오늘 문제 완전 개판으로 썼다 하면은 이거 그냥 답안지만 들고 가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기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잘 강의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수험생이라면 한 번쯤 거쳐야 될 관문이고 출제 예상 논점에 대해서 집중학습, 출제 예상 논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나올 법한 문제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출제됐던 논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안 건드릴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실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문제풀이 능력을 좀 키우고 싶다라는 수험생분들이 들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강의 구성은 이게 필수 코스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실전 문제 풀이를 하고요. 제가 출제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 해당 논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 풀이를 뭐 4문제 하는데 뭐 짧게는 뭐 한 40분 정도 걸릴 수 있고 길게는 뭐 또 1시간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고 나서 남은 시간에는 이 이론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작성된 답안에 대한 채점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8회가 진행이 됩니다. 총 8회는 4주 동안 2회가 진행이 되는 거죠. 2회 진행이 되고 요거 이제 진도표만 이제 제공해 드릴 거예요. 진도표도 제가 토일 나눠서가 아니라 자 1주차 때 뭐 나옵니다. 2주차 때 뭐 나옵니다. 요 정도만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그래서 이제 모든 책 테마 디자인 보호법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테마 디자인 보호법 200페이지가 하나 되는데 그거를 모두 보고 오실 필요는 없고 이 파트에 대해서 좀 집요하게 공부하고 암기를 막 해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암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시험 본다는데 도대체 뭐가 나올까? 막 치열하게 고민하시면서 준비해 와서 2시간 동안 딱 나온 문제 열심히 풀고 해설 듣고 채점 받아보고. 자, 요게 실전 GS의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지, 구성 이라고 보시면 되고, 출제 논점에서 뭐 진짜 여기서 뭐 물품성이 나오니 뭐가 시각성이 나오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면 미리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제공해 주면 사람이 마음이 간사한 게 그것만 또 공부하고 오실까 봐 그래요. 그것만 또 공부하고 오실까 봐. 그래서 저는 진짜 공부를 너무 딴 거 뭐 못 해가지고 이 정도의 어떤 사연으로는 안 됩니다. 좀 더 특별한 사연을 갖고 오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용 교재는 별도 문제하고 이제 해설이 있는 프린트가 제공이 될 거기 때문에 뭐 테마 디보를 교재를 구입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요 논점과 관련해서 보충 자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차피 제가 테마 디자인 보호법 팔면서 출간하면서 보충 자료를 올려드릴 거라서 그거거든요, 사실. 어쨌든 활용 교재는 이렇게 되고요. 테마 디자인 보호법은 권장을 해드리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제공해드리는 답안지의 이제 기재 내용들 또는 기재된 어떤 방식들이 테마 디자인 보호법을 베이스로 해서 제가 웬만하면 작성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제 강의니까. 제 기본 이론을 듣고 오셨으면 그래도 따라가기에 좀 더 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권장을 해드리는 측면이 좀 있겠다. 그래서 모범 답안지가 저자의 서브에 이제 기반해서 테마 디자인 보호법에 기반해서 서술이 되었기 때문에 권장 드립니다. 권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은 강의 전에는 진도표를 확인하신 다음에 나름대로 기본서도 암기해보고 실전 문제풀이가 뭐 나올까 고민하시면서 보충 자료도 좀 보시고 판례도 보시고 심사기준도 보시면서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나오면 나 이렇게 준비해봐야지, 이렇게 써야지, 이거 암기해가야지, 의취지 요건 암기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오시는 겁니다.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강의 중에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2시간 동안 뭐라도 적으세요. 말이 안 되더라도 말을 만들어서, 결론을 모르더라도 나름대로의 그래도 지금까지 디자인 보호법 공부한 짬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1차 시험부터 디자인 보호법 지금 공부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동차분들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도 없이 디자인 보호법을 계속 접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쓰려면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력과 알고 계신 지금까지 암기해온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2시간 동안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최대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손에 책이 있기 때문에 오픈북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자, 그런데 최대한 책은 보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이제 책을 보면서 쓰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또 책을 안 쓰고 엄청나게 빨리 적으시는 막 내가 첫 장 쓰고 있는데 막 휙휙 넘어가는 소리가 막 들려요. 쓰다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눅 들지 마시고 본인의 페이스에 맞춰서 잘 책은 보지 않고 적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거에 그 멘탈 관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전 GS의 어떤 강의 목표기도 해요. 왜냐면 실제로 시험장에 가도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내가 막 적고 있는데 은근히 내가 빨리 넘어가면 또 기분이 좋고 그리고 내가 풀고 있는데 막 누구는 막 계속 넘어가는 거야. 엄청 많이 빨리 쓰고 막 다 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은근히 또 멘탈이 흔들립니다. 나만 지금 못 풀고 있나? 다들 막 너무 쉬워서 잘 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1차 때도 겪어보셨죠? 1차 때도 나는 앞에 5문제 이거 아직 못 풀고 있는데 휙 소리 나면은 막 약간 멘탈적으로 좀 흔들리잖아요. 자, 그런 거를 조금 방어한다. 이런 멘탈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책은 보지 않고 2시간을 완주하도록 노력하는 게 바로 이 실전 GS 강의의 목표가 되겠고요. 강의 후에는 이제 복습을 열심히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해가 부족하다 하면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암기가 부족하다 하시면은 열심히 암기하세요. 그러니까 논점도 잘 추출했고 목차도 잘 잡았어. 근데 뭔가 그 키워드 같은 거 잘 모르고 내가 그냥 대충 하고 결론도 잘 도출했는데 뭔가 답안지가 모범 답안에 있는 내용하고 되게 배치가 되는 거죠. 그냥 약간 둥둥 떠다니는 개념들만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적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위에 것보다 나은 거죠. 이해가 부족한 상황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암기하는 거죠. 예컨대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들 이제 도서관으로 출근할 때, 도서관에서 나올 때, 그럴 때 디자인보호법 들면서 계속 중얼중얼 대면서 막 이렇게 다니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거나 하면서 암기는 뭐 끝까지 하는 거예요. 7월까지 무조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는 아니고 여러분들 시험이 끝날 때까지 7월까지 꾸준히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2시간 동안 문제를 풀 답안으로 썼는데 그 2시간 풀 답안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2시간을 들여서 답안지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적어도 저는 사실 다른 과목도 다 그렇게는 안 했는데 다시 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풀 필요는 없고 손도 아프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미 한번 풀었던 문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물품의 의치지 뭐 암기하실 거 아니에요. 독립성 있는 구체적인 유추동사, 이거를 뭐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이거를 뭐 굳이 여러분들이 쓸 이유가 있습니까? 말로 하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 2시간 걸려 가지고 네 문제 푸는 그런 연습은 실전주에서 오셔 가지고 하시면 되고, 다시 풀지 마시고 이제 복습을 하실 때는 약간의 텀을 가지고 바로 풀면 여러분 또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약간의 한 2주 정도의 텀을 두고 이제 이 문제를 풀고 이제 목차를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잡아봐요,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잡고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나름대로 입으로 말해봅니다. 입으로 말해보고 뭐는 적는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적어도 마지막에 우리가 설문의 해결 파트를 가잖아요. 여기는 좀 적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는 좀 풀다가 답안으로 좀 적는 연습 같은 거 해보시고 이제 저자의 답안지하고 출제자의 답안지하고 좀 비교를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암기한 거 적는 거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손 아프게 손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차만 잘 잡혔나 보고 설문 해결 부분 잘 작성되나 보고, 그리고 논점 추출을 빼먹지 않았나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 소재 파트 있죠. 문제 소재 파트는 물론 잘 적으면 정말 기깔나게 적은 답안지가 되기 때문에 답안지가 엄청 완성도가 높아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적어 작성하는 거에서 약간 고수의 냄새가 나거나 또는 하수의 냄새가 나거나 이런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상대평가 영역에서나 좀 중요한 거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부분이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파트는 아닙니다. 네. 뭐 많아봐야 한 0.5점 더 주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디자인 보호법은 어떻게 보면 절대평가성의 이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렇게 큰 어떤 에너지를 투자하실 실익은 없고, 오히려 여기 암기 잘 해주시고 설문의 해결을 좀 열심히 적자. 설문의 해결, 특히 판례나 심사기준 베이스에 어떤 문제가 나오면 여기 적어지는 양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인의 어떤 유사여부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건드려야 될 사실관계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거를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그 도형들, 어떻게 보면 도형들을 글로 표현해서 유사 또는 비유사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연습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 풀면서 논점 추출하고 그거 가지고 목차 잡고 거기다가 내가 키워드만 서술하거나 입으로 말해보고, 그 다음에 결론은 사안 해결 부분은 좀 한번 적어보자. 순서로 계속 복습한다. 언제? 안 빼먹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을 제가 민사소송법을 또는 상표법, 특허법은 이런 식으로 공부 안 했는데 민소하고 상표는 수많은 사례가 있잖아요. 민소와 상표는 정말 수많은 사례가 있고 수많은 판례가 문제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미친 듯이 계속 반복했어요. 제가 이제 수험생에서 이제 합격을 할 때 점수가 특허가 제일 안 좋았습니다. 특허가 제일 안 좋고 이제 민소, 상표, 디자인은 엄청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암기도 열심히 했지만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보면서
최대한 논점을 빼먹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점수에 반영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계적으로 논점을 계속 추출했거든요, 빼먹지 않도록. 이게 해 보시면은 뭐 디자인은 뭐 안 그런 경우가 그래도 좀 많겠지만 다른 과목에서는 논점을 계속 빼먹어요. 2주 전에 내가 이거 논점 빼먹어 가지고 안 썼는데 그 2주 지나고 다시 풀었는데 또 빼먹은 거야. 계속 빼먹어요. 근데 그게 안 빼먹고 쓸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 어느 순간 쓰는 날이 옵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이 된 거예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시면 엄청 도움이 된다, 점수 따는데.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5점 이상 안 본다니까요. 5점 이상 안 보면 목차를 통해서 도출이 됐는지 키워드 잘 들어갔는지 이것만 본다니까요. 답 잘 나왔는지. 그러니까 우리도 점수 따려면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지. 내용을 멋들어지게 적는 거 나중에 붙고 논문을 쓰거나 이럴 때 하시라고요.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커리큘럼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미 이제 3월이 이제 이걸 들으실 때쯤이면 지나가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좀 기본을 다지는 시간이다. 3월이나 4월까지도 기본을 다지는 시간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조금 빠른 기득 이상 분들은 이때 오셔서 4월에 열리는 실전 GS에서 하시면 되고, 4월, 5월하고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5월 실전 GS 때 오셔서 4월까지는 열심히 뭐 기본 강의 들으시거나 답안 작성 입문 들으시거나 팔레 특강 들으시면서 기본을 다지시다가 5월에 와서 한 판 붙어본다. 출제 예상 논점들로 다 같이 한번 붙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에 열리는 실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이제 열었거든요. 그래서 4월에 오셔서 연습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두 개 문제가 똑같으니까 언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동차 이거는 사실 이전 강의 O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또 끝부분이니까 여기서도 이제 반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동차분들 커리큘럼 이제 말씀드릴게요. 동차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요거 듣고 요거 들으세요. 자,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면 이거 두 개는 옵셔널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옵셔널하게. 근데 어차피 이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답안 작성 입문은 이거 사례집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기출입니다. 기출. 그래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다 하시면 저거를 들으시면 되는데, 동차분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굳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득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아니면 요것도 괜찮죠. 어쨌든 요거를 실전 GS 하나를 꼭 들어준다. 근데 내가 만약에 기득인데 나 기본이 너무 부족해 하면은 이걸 옵셔널하게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기본이 부족하진 않은데 기출문제 한 번쯤 정리해보고 싶네 하면은 이걸 그냥 짧게 이거로 정리하시면 되고, 근데 딴 거 다 괜찮은데 뭐 목차가 잡겠고 이런데 은근히 내가 판례하고 심사기준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네. 저 유심별사가 막 설명하는 판례를 잘 모르겠네. 뽕뽕이 판례 모르겠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좀 한번 싹 정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요거 듣고, 요게 이제 아마 4월 제가 목표는 4월 초에 하는 건데 4월 초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초에 해가지고 4월에 답안 작성 실전 강의를 딱 들으시러 오시면은 딱 맞게 대비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기득분들도 이제 5월에 오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파이널 정리 강의가 6월 말에 있습니다. 6월 말. 6월 말에 파이널 정리를 해가지고 좀 약간 찍히는 논점들 가지고 좀 정리하는 시간을 별도 프린트로 가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커리큘럼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거는 여기 답안 작성 실전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보호법 커리큘럼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실전 GS에서 제가 열심히 만든 문제로 우리 한번 합격하기 위한 준비를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